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죠? 미국에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요, 대규모 인력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또 한국 대표 기업들 얘기라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 왜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비자 단속 사건에 대한 여러 보도들 그리고 분석 자료들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과거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또 이게 두 회사 주가나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 해외 진출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서 이 좀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건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5년 9월 4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한창 짓고 있는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합작 배터리 공장 부지,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그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HSI, 소속 요원들이 현장을 이제 급습해서 단속을 벌인 겁니다. 이 기관들이 미국 내에서는 그 이민법이나 관세법 집행하는 아주 핵심 기관들이에요. IC랑 HSI 요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됐군요. 규모가 꽤 컸나 보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단속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이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체포된 인원 중에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근로자였다는 겁니다. 475명 중에 300명 이상이요. 와, 네. 이건 그냥 단순한 비자 문제 적발 이걸 넘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의 단속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야, 300명 이상 한국인이라니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니 현대차, LG엔솔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비자 규정을 어겼길래 이렇게 대규모 체포까지 이어진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이분들 대부분이 B1 비자, 그러니까 상용 비자죠. 혹은 STA,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 비자는 보통 뭐 사업상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의, 아니면 단기 교육 이런 목적으로 발급되는 거고요. STA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나 아주 짧은 상용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회의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죠? 건설 현장에 있었던 게 문제인가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 B1 비자나 STA 자격으로는요. 미국 내에서 건설 현장의 어떤 직접적인 육체 노동, 예를 들면 뭐 용접을 한다거나 배관, 전기공사 같은 이런 실질적인 건설 작업을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미국 당국은 이분들이 원래 방문 목적과는 다른 활동, 그러니까 불법 취업 활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규모 단속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비자 목적이랑 실제 활동이 달랐다. 이 부분이군요. 그냥 뭐 서류가 좀 미비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비자 시스템 자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 이런 시각이네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하는 정말 큰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왜 정식 취업 절차를 안 밟았을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점이 바로 이번 사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왜 합법적인 절차 대신에 이런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을 택했을까? 그 배경을 알려면 미국의 취업 비자 시스템, 특히 그 E2 비자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뭔가 좀 데자뷰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간을 한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0년 9월 23일인데요. 바로 같은 조지아주입니다. 거기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SK온이죠. 그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이번이랑 거의 똑같은 혐의, 그러니까 B1 비자나 ESTA로 들어와서 건설 현장 노동을 하다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었습니다. 와, SK 이노베이션 때로 똑같은 문제가 있었네요. 그때는 결과가 어땠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번만큼 사건이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정신없었죠. 네. 그래서 국경 간 이동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회적인 관심도 좀 다른 데 쏠려 있었죠. 그리고 체포됐던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을 약속하면서 비교적 좀 조용히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언론 보도도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렇군요. 뭐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다고는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 채로 반복된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 터지면 당장 주가부터 걱정하게 되잖아요. 2020년 SK 이노베이션 사건 때는 주가가 어땠나요? 영향이 있었겠죠. 2020년 SK 이노베이션 비자 문제 관련 소식이 알려진 바로 그 당일에요.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하루 만에 6.4% 하락했습니다. 6.4%요? 하루 만에요? 네. 당시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와, 6.4%면 정말 큰 충격인데요. 그럼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 경우에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특히 이 두 회사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투자하는 종목들이라 파장이 더 클 수도 있겠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 자체보다도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SK 때도 겪었던 문제를 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또다시 마주하게 됐을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이런 법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을 좀 꺼리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 단순히 비용 몇 푼 아끼자고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정식 취업 비자, 아까 말씀하신 그 E2 비자요. 그거 발급 절차가 그렇게나 어렵거나 좀 비효율적인가요? 네, 바로 그 E2 비자 시스템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게 이번 문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E2 비자라는 게 정식 명칭은 조약 투자자 직원 비자인데요. 미국이랑 무역 및 항해 조약을 맺은 국가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에 고용돼서 뭐 관리직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기술직으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규모 투자 기업에 한국인 직원들이 주로 해당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자 발급에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하고 비용입니다. 아, 시간과 비용 문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E2 비자를 신청하려면요, 서류가 굉장히 상세하고 복잡해요. 이걸 다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담당 영상이랑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 그러니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예약하고 최종 승인까지 다 고려하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어떨 때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두세 달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특히 공장 건설처럼 막 속도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수백 명, 수천 명 인력이 그냥 동시에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 2, 3개월 지연이 전체 공사 일정에 정말 큰 차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자체도 있지만 워낙 서류가 복잡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들죠? 번역하고 공증하는 비용 들죠. 이걸 다 합치면 근로자 한 명당 대략 한 700만 원 안팎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명당 700만 원요? 그럼 만약에 이번처럼 한 300명 규모 인력을 투입한다면 비자 발급 비용만 단순 계산해도 20억 원이 넘는 돈이네요. 네, 그렇죠. 수백 명 단위가 되면 그냥 수십억 원의 직접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프로젝트 빨리 시작해서 시장 선점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이 E2 비자 발급에 드는 시간하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든 좀 절감하고 싶은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좀 뭐랄까 일종의 관행처럼 일단 B1 비자나 에스타로 필요한 인력을 급하게 투입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건은 그런 관행이 이제 더 이상은 용인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대규모로 딱 적발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속도 경쟁, 비용 절감 이런 현실적인 압박이 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지름길을 택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아, 참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여기서 잠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뭐 도덕적 해이나 실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구조적인 딜레마? 그러니까 속도와 비용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법규 준수와 장기적 안정성이냐? 이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가 단지 현대차, LG엔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과거 SK 사례처럼 이번에도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한다거나 해서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규모가 다르다는 거 말고요. 우선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13명하고 475명, 그중에 한국인이 300명 이상이라는 건 미국 당국이나 언론의 주목도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 즉 E2 비자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고요. 이건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이미지 손상이 클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막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공장 짓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현지 여론도 썩 좋지는 않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곧 소비자의 구매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규 위반 문제를 넘어서 이 기업 믿을 수 있는 기업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품질이나 기술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리스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바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로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이걸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너무 성급하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뛰어들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어떤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까요? 첫째는요. 이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된 근로자들의 법적 처리 문제도 있고요.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혹시 모를 벌금이나 제재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까지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주가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 악재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한번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규를 제대로 안 지킨다 이런 인식은 소비자 신뢰도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거든요. 주가가 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무형의 리스크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뭘 좀 확인해야 할까요?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건요. 이번 사건이 해당 기업들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면밀히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일 때문에 미국 공장 가동 일정이 크게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요. 또 기업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통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가 그래프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정말 명심해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싸졌다고 덥석 살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기업의 근본 가치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군요. 오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비자 단속 사건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위반 내용, 또 과거 SK이노베이션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미국 취업 비자 시스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근본 원인, 또 기업 이미지와 주가, 투자 전략에 미칠 영향까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